네, 오전 시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해서 우리 시장도 좀 힘차게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조금은 약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이라는 점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오전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주말 잘 네. 보내셨어요? 네, 7월 마무리 잘하고요. 이제 8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이 딱 휴가 시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또 걱정을 또 낮추면서 시작하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주말도 잘 보내고 네, 오늘 출발도 가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휴가비도 두둑하게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휴가비 많이 챙기셨어요? 7월 사실 쉬운 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시장이 어렵다는 생각 많이 가졌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7월 마무리까지는 증시가 좀 많이 힘을 내주었기 때문에 8월 달 출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썸머 랠리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머 랠리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전장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네. 이 대표님이 계속해서 말씀해주셨던 이 대덕전자 포함해서 이 심데코가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데코 종목들 포함해서 오늘 오전장 흐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그리고 심데코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들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발표가 호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먼저 심텍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은 2분기도 역시나 또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호실적 발표에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실적에 대한 안정감을 좀 보여주면서 지수 진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 증시 내에서도요, 물론 이제 FOMC라는 큰 산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 같은 정점을 좀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되어 있는 상장 기업들 한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상회가 나왔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 하방 지지력이 기업의 실적의 바탕으로 해서 생각보다 좀 체력 높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업은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또 달러는 1,300원 위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좀 걱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달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번 주에는 시장 그동안에 좀 지난주에 반등을 좀 잘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 두 가지 요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달러 기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을 좀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GDP 발표에서 연속 하락세를 좀 이 미국의 경기의 하락에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우선적으로 달러 중심으로 다시 잠시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마 이제 달러 견제에 대한 이 고강도 긴축 흐름들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중요한 이유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이 증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중 동안에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 지표라든지 그리고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펙 회의까지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달러 그리고 유가까지 이번 주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증시 오전장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근데 오후장에 어떤 전략으로 또 챙겨가면 좋을지 이슈 브리프를 통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브리프 시작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주말 동안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관련해서 공방이 참 뜨거웠어요. 25년도부터 입학 연령이 낮아진다고요. 일단은 교육부에서 이제 이 정부의 건의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내비쳤다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대한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긴 했었지만은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제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가이드가 좀 나온 상태이고요. 2025년도 때부터 해서 현행하고 있는 이 연령
연령보다는 한 살 더 낮은 연령에서 입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직접적인 부모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입학 연도에 대해서 아직 100% 체감할 수는 없는데 저는 물론 정부의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는 국가 책임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로 해서 입학 연도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너무 어린 나이에 학교를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현행을 유지하기 위한 또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반대의 입장을 조금 들어보면은 한 살 많은 친구들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뭐 갑자기 형이 동생이 된다거나 뭐 동생이 갑자기 누나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때문에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목소리가 좀 많이 있기도 한데요. 오히려 학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교육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외에서 교육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이 주말 동안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대한 인하에 대한 뉴스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에도 뭐 실질적으로 사회적 현상뿐만 아니라 주식적으로도 움직임이 좀 컸습니다.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어요. 이유를 추적해 보면요, 취학 연령이 좀 낮아지게 되면은 유아 쪽, 그러니까 영유아 쪽부터 해서 사교육이 다시 한번 또 좀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 너무 낮게 입학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이제 교육에 대한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보조 이 교육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좀 강했고요. 사실 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주식적으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뉴스가 많은 이 내용들 안에서는 주식에도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이 문제가 모두 다 좀 봉합되기 이전까지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확정된다라면은 기대감처럼 좀 더 시장이 더 크게 열릴 것 같고요. 만약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면은 그 논의 과정까지 계속해서 교육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나왔고 이제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텐데 그 가운데에서 좀 계속해서 잘 팔로잉 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제도가 변경돼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교육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이제 지난주 주중에도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 이동, 그러니까 원격 교육에 대한 관심 이동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주제가 좀 나온 것이죠. 아무래도 교육 관련해서의 이야기들이 뭐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직전에 움직였었던 코로나에 대한 이유보다는 이 뉴스가 조금 더 교육주들에게는 좀 더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좀 강했습니다. 교육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YB 엠넷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6%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왔었던 고가권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이와 같이 모습을 같이 해줬었는데요. IB 김영도 지난주에 코로나에 대한 학원 교육에 대한 원격 교육 제한 때문에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이번에 이제 교육 관련된 뭐 영유아 교육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받았다. 일단 교육주는 다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가 가장 직접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교육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학원 관련된 교육 관련된 종목보다 아이스크림 에듀와 같이 플랫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관심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큰 움직임은 아니었다. 장 초반 출발은 15%에 출발했지만은 현재 6%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교육 관련된 종목들, 기업 사명의 교육 이름이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챙겨가면 좋을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좀 상승폭을 반납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거래량만큼은 아니지만은 큰 거래량이 좀 새롭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좀 주가에 계속해서 좀 변화될 수 있는 거래량 유동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러면은 거래량 유동만큼 주가에 대한 변덕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앞에서 얘기드렸던 YBMnet 기준으로 좀 이야기 드리면은 주가에 대한 대응 전략이 지난주 주중 동안에 저점을 잡았었던 위치, 그리고 지난주 주중 동안에 고점을 가졌었던 위치, 이 가격권 안에서의 박스권 매매를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부분의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YBM넷이라든지 IB 김영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추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가능하면은 급하게 이제 움직임 나왔을 때 추격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전고점에 있는 최근의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가 계속해서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지난주 주중에 있었던 저점 라인 때까지 이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어떤 이 논의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논의에 대한 기간이 좀 더 상당히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적극적인 좀 매수 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간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최근에 있었던 고점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접근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확정된 뉴스가 아니라 이 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료가 저는 세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했을 때 교육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시장의 관심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저점 매수, 그리고 올라온다라면은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첫 번째 매매는 박스권 대응하시고요. 두 번째 매매하신다라면은 박스권 돌파까지도 좀 염두하면서 좀 보자.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이 교육 관련된 종목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장주 IBMnet 그리고 고점 매물을 해소하고 이 저점 라인을 좀 살펴보면서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분할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적인 입장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참 뜨거웠는데요. 인플레이션법 통과 기대감으로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신재생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 이 인플레이션법 관련해서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지난주에 정말 강했었는데요. 오늘도 못지않게 계속해서 좀 이슈가 좀 연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실 좀 생소한 법안 이름인데 미국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좀 강하게 하자. 그리고 기존의 스탠스였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결합이 되면서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업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 대한 색깔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선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오늘 날짜에서도 이와 같은 키워드가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은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 이 관심에 대한 내용들이 에너지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의 감축에 대한 리스크를 좀 걸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연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에 유가에 대한 변동성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환 수혜주로서 이 타겟이 되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파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색깔을 크게 보여주는 이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확정되는 그 시간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재료에 대한 연속성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고 또 탄소 배출권을
감축시키는 등 정말 많은 금액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산업을 지원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요. 사실은 뭐 패키지 법안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기후 법안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좀 감축시키는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투자를 기업들이 따라준다라면은 기업들에 대한 세제 공제 이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온다라면은 이 법인세 인상에 대한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패키지 법안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안에서의 전제 조건 중에서 기후 법안 그리고 뭐 그린 부양안 이와 같은 좀 친환경적인 이 단어가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480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480조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시작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좀 훈풍을 좀 받아서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이 480조 원이라는 규모가 상당히 숫자적으로 크게 와닿게 되는데 사실 체감하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부분의 자금들은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뭐 지원금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480조 원이라는 이 숫자가 찍힌 만큼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해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투자 이야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탄소 배출권 감축을 위한 저장 장치라든지 다른 에너지 장치가 있다라면은 삼성도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과 같은 친재생 에너지에 대한 저감 장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접근성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다면은 풍력 에너지 쪽에서의 이 에너지 효율이 좀 더 크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발전량을 본다면은 기존에 이제 태양광에 대한 발전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구축이 될 수 있는 풍력 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보고 있어서 풍력 산업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빼놓지 말고 꼭 보자라고 얘기드리겠고요. 태양광 쪽에서의 발전량을 본다면은 12%가 늘어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 23%대 발전량이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에 대한 변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풍력,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요. 친환경에 대한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 산업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산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이제 이 전기차 구매에도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시되어 있는데 전기차 구매에 7,500달러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중고차 매입 때도 4,000달러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좀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친환경에 관련된 키워드가 좀 다들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더해진다면은 상당히 좀 장기적인 정책적인 색깔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 풍력과 태양광 산업이 기업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전기차까지 지원을 하는 법안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섹터 2차 전지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지난주에 대명에너지 그리고 동국 SNC 등 정말 많이 올라서 시청자분들도 저번 주에 담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좀 챙겨가면 또 좋을까요? 우선 이제 태양광 에너지, 풍력 관련된 에너지 동시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섹터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해서 순위를 나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가 지난주에 가장 큰
등락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짜에 변동이 되었었던 47,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중점을 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 가격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장주가 쉬어간다라면 후발주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금은 증시 순골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S에너지라든지 뭐 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현대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후발주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임이 가기 위해서는 대장주 종목들이 좀 추세를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S에너지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풍력 안에서는 CS 베어링, CS 윈드가 함께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제 이 풍력 관련된 풍력 타워도 미국 내에서 크게 건조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CS 베어링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먼저 주목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난주처럼 수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오늘처럼 2차 전지 파트 쪽에 관심을 또 새롭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이 풍력 관련된 종목들 오늘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미 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고요. 다음 후순위에서 볼 수 있는 키워드 뭐 수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파트 쪽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대장주 움직임의 추세를 지켜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이 후발 주자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이 수소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업종 계속해서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요즘 전문가님이 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종목 하나만 좀 네. 힌트를 주시자면요. 너무 많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미국 내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 SK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이들 관련된 기업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지난주에 뉴스 나왔던 것들을 다시 좀 되짚어 본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나인테크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또 뭐 첨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을 나열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상신 EDP 뭐 이와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이 겹치는 종목들이 많은데 셀 기업과 소재 기업들 두루두루 보셔도 괜찮겠다는 말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여러 가지 종목들 좀 두루두루 챙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키워드로요. 교육 관련돼서 그리고 태양열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이 키워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오후장 대비 좀 철저하게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슈 브리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